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바벨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하리님이 요청을 해주신 카드 소개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뭐랄까,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약간 수집하는 거를 좋아하는 수집벽 같은 게 있어서 이런 카드 종류 이런 것들을 제가 직접 사 모으고 이러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면서 더 많은 카드들을 좀 욕심을 내서 장만을 한 점도 있고 한데 여러분들께서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이제 타로를 직접 배워보고 싶으신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고 해서 오늘은 우선 그 첫 번째 단계로 초보자분들에게 추천할 만한 웨이트 계열 카드들 제가 가지고 있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타로 카드는 이제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크게 두 가지 계열로 나뉘어요. 여러분들이 흔히 많이 보시는 이런 나 저거 뭔지 알아, 저거 타로 카드야 라고 할 만한 익숙한 그림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웨이트 계열이고요. 이제 조금 난해한 그쵸, 굉장히 보면은 약간 기하학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기하학적이고 좀 추상적이고 스토리가 있는 그림이라기보다는 정말 많은 상징들로 채워진 이 카드들을 토트 계열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thought라고 되어 있죠. 근데 토트 계열은 어려워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조금 어렵고 그림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처음 타로를 접하시는 분들이 하시기에는 조금 불친절하게 느껴지는 카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는 타로를 처음 배워볼 거야 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웨이트 계열을 추천을 드려요. 근데 웨이트 계열이 보시다시피 좀 많은 분들이 이제 검색하면 바로바로 나오는 그런 타로 카드 그림들이 웨이트 계열인데 좀 제 눈에는 그렇게 예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좀 옛날 조금 더 나는 세련된 게 좋아, 나는 모던한 게 좋아 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완전 베이직한 유니버셜 웨이트나 라이더 웨이트보다는 저는 약간 변형되어 있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금박이 너무나 멋있어서 산 골든 유니버셜이고요.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되어 있어서 그림이 좀 더 세련되어진 그런 카드들을 저는 선호하는 편입니다. 네, 어쨌거나 오늘 소개를 해드릴 카드는 일반 사이즈의 덱 3개, 이렇게 왼쪽부터 바이스 벌사 타로 카드, 그리고 요거는 애프터 타로 카드예요. 애프터 타로 카드고, 그리고 골든 유니버셜 타로 카드, 이렇게 세 가지를 일반 사이즈로 준비를 했고요. 이 밑에 미니 덱으로는 모건 그리어 타로 카드, 그리고 에브리데이 타로 카드, 이렇게 두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미니어처로 나온 덱들을 좋아라 하는데 타로 카드가 이게 굉장히 사이즈가 특히 여성분들 손에 커요. 제 손이 여자 손치고는 큰 편이고 이제 좀 약간 체구가 작으신 남자분들과 사이즈가 비슷한 정도의 그런 손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이렇게 세로로 잡기가 굉장히 약간 벅찬 사이즈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손이 앙증맞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더더욱이 미니덱을 추천을 드리고 싶어서 미니덱도 오늘 두 가지 초심자용으로 준비를 해봤어요. 자, 그러면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바이스 벌사 타로 덱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카드는 로스카라베오사에서 나왔고요. 로스카라베오사가 가장 타로 카드를 다작하는 회사인 것 같아요.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출시가 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카드이고, 특징이 보통 타로 카드가 뒷면이 다 이렇게 무슨 카드인지 알 수 없는 동일한 면으로 이런 식으로 카드를 숨겨놓고 있잖아요. 근데 이 카드는 앞면과 뒷면이 모두 다 그림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역방향의 개념이 없고 right side 그리고 this side, that side 이런 느낌, 정면, 뒷면 이런 느낌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굉장히 현대적으로 그림을 그렸음에도 불구하고 라이더 웨이트의 기본적인 상징들을 굉장히 잘 살리면서도 현대적인 느낌으로 그림을 재해석을 했고요.
이런 현대적인 그림 중에는 굉장히 뭐랄까 되게 성의 없이 컴퓨터로 합성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만한 그런 카드들이 많이 있는데,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느낌도 없이 색감도 너무 쨍하지도 않게, 그렇다고 너무 파스텔 톤으로 흐리지도 않게 잘 뽑아낸 아주 잘 만든 카드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장 먼저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무슨 1년에 딱 하나의 카드에만 주는 잘 만든 카드 이런 거 수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장점으로는 원래 오리지널의 상징을 굉장히 잘 살렸기 때문에 기존의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도 충분히 공부를 하실 수가 있다는 점, 그리고 그림이 좀 모던한 것들을 좋아하시는 취향의 분들에게 아주 잘 맞게 세련되게 잘 빠졌다는 점, 그리고 카드 재질 자체도 되게 괜찮아요. 이게 좀 두껍게 코팅되어 있는 약간 두툼한 도화지에 코팅한 느낌인데, 약간 두꺼워서 좀 약간 떡지는 느낌이 조금 있기는 하지만 쓰다 보면 좀 익숙해지게 되실 거고, 쉽게 상할 것 같지가 않아요. 좀 이렇게 많이 쓰다 보면 제 카드처럼 이렇게 끝에면이 좀 닳아서 이렇게 약간 헌 카드 느낌이 나기는 하지만 되게 튼튼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그 점도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또 이 카드의 좋은 점은 정방향, 역방향의 개념이 우리에게 굉장히 어려워요. 특히 완전 초심자이신 분들은 처음에 그냥 정방향만 사용해서 카드를 치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왜냐하면 이 역방향의 의미라는 것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막상 실제로 카드를 쳐보면 적용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전차가 앞으로 가죠. 이렇게 하면 전차가 앞으로 못 가는 거죠. 글쎄요. 근데 천천히 가는 것일 수도 있고 뒤로 가는 것일 수도 있겠죠. 나한테 달려오는 것일 수도 있고 멀리 떠나가는 것일 수도 있겠죠. 정방향과 역방향을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잡아서 해석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게 특히 처음에는 굉장히 좀 어려움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나는 카드의 78장의 의미를 다양하게 알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뒷면을 제공을 합니다. 이 뒷면이라는 것이 바이스 벌서 타로 같은 경우에는 원래 카드의 의미를 크게 해치지 않는 선에서, 너무 이게 역방향이라고 완전 부정적인 뜻으로 해석이 되지 않는 선에서 굉장히 부드럽게, 그러면서도 우리가 카드의 의미를 깊게 이해할 수 있게 표현을 굉장히 잘 해놨어요. 그쵸. 말하자면 뉴비전 타로와 오리지널 타로를 앞뒤로 붙여놓은 느낌? 뉴비전 타로는 우리가 이렇게 보는 타로의 앞면에 뒷면에는 무슨 일이 있을까를 고민을 해서 만든 약간 애프터 타로와 비슷한 느낌의 타로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같은 사안의 앞면과 뒷면을 동시에 봄으로써 기존에 이렇게 나온 카드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총체적으로, 입체적으로 상황을 고려하고자 할 때 어떤 점을 고려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통찰을 줄 수가 있는 카드예요. 그래서 특히 역방향의 의미를 이해하시기가 어렵거나 아니면은 내가 역방향에 대해서 좀 잘 공부를 하면서 타로의 의미에 대해서 잘 알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카드의 앞면과 뒷면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심자분들 중에서도 이제 조금 나는 영어로 된 가이드북도 같이 읽어보고 싶고 공부를 조금 진지하게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중급자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카드는 이거예요. 실제로 리딩할 때에도 굉장히 스토리가 부드럽게 잘 진행되는 느낌을 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연애점에 쓰기도 좋고 일반적인 점에 쓰기도 좋고 두루두루 여러 가지로 제가 항상 굉장히 쓰기가 좋다고 느끼는 카드예요. 색깔도 화면에 보이는 것보다 실제로 보시는 게 지금 화면에서는 약간 쨍하고 좀 인조적인 느낌이 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훨씬 부드럽고 온화한, 약간 사람이 직접 칠한 듯한 느낌이 나는 그런 색감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카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고 추천도 드리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그리고 초보자들을 위한 카드 고르기의 포인트 하나는 색감이 뚜렷한 카드가 좋아요. 이게 우리가 딱 한눈에 봤을 때 이게 무슨 카드구나 라고 알아보기 쉬운 카드가 좋아요. 왜냐하면
이따 뒤에 보여드리려고 했지만 많은 분들이 좀 예쁘다고 해주신 이 카드, 에브리데이 타로죠. 이 카드는 모두 단색으로 되어 있어요. 보라색, 금색, 흰색이 색상 구성의 전부예요. 보기는 예쁘지만 카드를 이렇게 놓았을 때 한눈에 딱 이게 무슨 카드인지 파악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되게 고심해서 카드를 들여다봐야 돼요. 그리고 또 각자의 색깔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 숙달이 되기 전에는 이런 카드를 사용하시면 처음에 좀 예뻐서 샀는데 막상 읽으려니까 짜증나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색감이 뚜렷한 카드가 초보분들에게는 좋고, 그런 점에서 제 생각에 바이스벌사 덱은 여러 가지로 합격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현대적인 느낌이 나는 카드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제 취향에 굉장히 잘 맞는 카드인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럼 이제 단점을 얘기해 볼까요? 실사용자 입장에서 장점과 단점을 듣는 것이 우리가 카드 구매할 때 굉장히 많이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건 예쁜 게 중요하지만 예쁜 게 전부는 아니기 때문에, 그쵸? 우리가 이걸로 점을 칠 거잖아요. 우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는 문제는, 우리가 카드를 셔플할 때 카드를 이렇게 보잖아요, 뒷면을. 근데 이 뒷면이 그림이 다 이렇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자마자 이게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카드를 섞을 때 그 카드의 이미지들 때문에 내 집중이 좀 흐트러질 수가 있어요. 이게 뒷면이어야 되는데 뭔 카드인지 이렇게 다 보이니까 완전 컨닝하는 느낌 같은 게 들잖아요. 그래서 약간 먼 산을 보면서 셔플을 하거나 좀 셔플할 때 마음을 비우시는 그런 스킬이 있으셔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좀 덱이 뚱뚱하죠. 이게 코팅제인 만큼 뚱뚱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잡고 섞을 때 손에서 빠져나가기가 쉬워요. 카드 자체는 튼튼하지만 손이 작으신 분들이라면 좀 버겁게 느끼실 수가 있겠다. 그런 단점이 있겠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이게 앞면 뒷면이 다 카드가 그림이기 때문에 역방향과는 다르게 앞뒷면이 잘 섞일 수 있게 해주는 셔플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섞는 편인데요. 뭐 이렇게 섞으시다가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착 하고 붙여서 다시 섞어주시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섞으실 때 처음에 이 카드의 메커니즘에 약간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걸리실 수가 있어요.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사실 열심히 단점을 말씀드렸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잘 만든,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카드들 중에서도 굉장히 자주 손이 가는 아주 잘 만든 카드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타로 카드 내가 하나나 두 개 정도 장만을 해보고 싶은데 완전 라이더 웨이트 모두가 쓰는 그 카드는 난 너무 흔한 것 같아서 좀 싫은데 그래도 공부하기 좋은 덱을 하나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정말 추천드리는 카드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이스벌사 타로 카드 소개는 여기까지이고요. 이제 같은 웨이트 계열의 다른 카드들 조금 소개를 드릴게요. 이거는 애프터 타로인데요. 이 두 카드도 모두 역시 로스카라베오사에서 나왔어요. 로스카라베오사가 굉장히 정말 다작하는 회사이고 제 생각에는 엄청나게 제 마음에 쏙 드는 카드가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랄까 수집을 하게 되면 절대 방앗간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그런 회사인 것 같아요. 애프터 타로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타로 카드의 어떤 한 장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하나의 장면에서 그 다음 장면이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상상을 해서 그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카드 같은 경우에 펜타클 7번 카드죠. 이거는 원래 사람이 여기서 이 덩굴을 이렇게 이러고 지켜보면서 고민하고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죠. 근데 이 애프터 타로에서는 나 여기서 이것만 가져갈래, 내가 챙길 수 있는 것만 챙기고 나머지는 버려야겠다라고 결정을 한 행동이 그 이후의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카드가 애프터 타로라는 이름을 달고 나온 거예요. 그 다음 장면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완전히 베이직한 웨이트 계열은 아니지만 웨이트 계열의 특징을 굉장히 충실하게 따르고 있는 카드이고 역시 초보자분들에게 추천드릴 만한 카드인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가 웨이트 계열은
기본적인 라이더 웨이트 카드에 있는 그림들은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다음 장면을 보여줌으로써 우리의 상상력이나 카드에 대한 이해도를 역시 증진을 시켜줄 수가 있는 카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백마탄 기사가 완드 6번의 승리자가 자기의 월계관을,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있죠. 이거는 이 사람의 성공이나 승리나 명예 같은 것들이 주변의 도움과 협력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역시 마찬가지로 색감이 굉장히 잘 살아있는데, 기존의 라이더 웨이트는 솔직히 좀 약간, 이건 제 개인적인 감상이에요. 조금 촌스러운 색감이라는 생각을 저는 보면서 늘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부드러운 파스텔 톤이라 그래야 될까요? 조금 약간 소녀적인 감성의 부드러운 컬러들로 카드들을 꾸며놨어요. 그래서 보고 있으면 딱 봤을 때 그냥 진짜 되게 예뻐요. 예쁘다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도 제가 가장 꽂힌 건 이 카드 뒷면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 민트색인가요? 옥색, 그죠? 이 컬러의 이 뒷면이 정말 제 마음을 확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앞면도 뒷면도 모두 굉장히 예뻐서 그냥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면서도 기본적인 라이더 웨이트 계열의 상징을 굉장히 충실히 따르고 있는 카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것도 역시 이 세로 길이가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이렇게 잡기에는 많은 여성분들이 손이 아프다고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카드 크기가 조금 크다는 점. 그리고 카드 재질은 흔히 로스카라베오사에서 나오는 재질인데 약간 얇고 미끌거리는 카드예요. 근데 너무 많이 미끄러지지 않고 적당히 탄력 있는 그런 재질인 것 같아요. 그냥 흔한 적당한 카드 재질. 그리고 겉에 이 라운드가 잘 되어 있어서, 라운딩이 잘 되어 있어서 손이 아프지 않아요. 네,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기존의 웨이트 계열이 너무 흔해서 싫고, 난 조금 더 예쁘면 좋겠는데 그래도 약간 그 고전적인 느낌이 남아있는 카드들이 좋겠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카드예요. 그림을 한 장씩 천천히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카드가 어떤 분께서 보고 무슨 카드인지 정말 궁금하셔서 저에게 메일을 보내주신 적도 있는 그런 카드입니다. 그냥 라이더 웨이트가 제가 없어서 비교를 해드릴 수가 없는데, 같이 놓고 보면 정말로 색감이 굉장히 달라요. 이거는 뭐랄까, 약간 고전을 재해석을 굉장히 잘한 느낌이 나죠. 이거는 죽은 사람 시체를 들고 나가는 모습이고요. 이거는 스타 카드. 원래 여기 이렇게 여자가 빨가벗고 이렇게 앉아서 물을 이렇게 따르고 있는데, 이젠 정말 본인을 깨끗하게 목욕하면서 주변에도 물을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마음에 안 드는 물컵을, 권태나 이런 감정들을 따라버리는 모습이고요. 묶여 있었는데 이제 묶인 상태에서 풀려나갈 수가 있는 모습이고요. 약간씩은 그림이 다르기 때문에 물론 그거는 리더들의 취향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런 다른 그림들로 인해서 해석에 약간 베리에이션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 점도 이제 처음에는 내가 기본적인 키워드를 가지고 해석을 하더라도 점차적으로 실력이 늘어감에 따라서 이미지에 있는 이런 그림의 차이들을 가지고 내가 좀 더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발전적인 여지도 있는 카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카드도 특히 초보자 분들에게는 제가 굉장히 추천을 드리고 싶은 그런 카드입니다. 자, 그래서 애프터 타로 카드는 여기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카드는 이제 골든 유니버셜이에요. 뭔가 블랙과 골드의 조화가, 그죠? 막 일단 상자부터 굉장히 반짝반짝해요. 굉장히 뭐랄까, 갱스터 같은, 힙스터 같은, 마피아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나는 골드와 블랙의 조화가 인상적인 덱입니다. 이 카드도 역시 마찬가지로 로스카라베오사에서 나온 카드예요. 이거는 같은 유니버셜 라인이지만 그림이 조금 달라요. 다른 작가가 같은 테마의 그림들을 그린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 유사하게 한다고 노력을 했지만 원래 기존의
라이더 웨이트나 유니버셜하고는 사람이 앉아있는 각도라든지 이런 거, 소드 4번 같은 거, 원래 여기 사람이 옆으로 이렇게 누워있는데 이거는 지금 앞뒤로 이렇게 누워있는 씬을 보여주고 있죠. 소드가 달려있는, 매달려있는 위치도 조금씩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이런 식의 약간의 차이가, 베리에이션이 있어요. 저는 이 카드를 산 게 일단, 이 카드도 일단 뒷면이 예뻐요. 그죠?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뒷면이 되게 예뻐요. 이 골드와 블랙의 조화가 이 멋진 문양과 함께 저의 눈을 탁 사로잡은 것 같아요. 남의 앞면을 딱 보면 골드와 블랙의 조화가 또 와 완전 멋있다, 완전 간지 짱짱 이런 느낌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 카드는 제가 정말 순수히 간지에 반해서 사게 된 그런 카드인 것 같아요. 당연히 기본적인 웨이트 계열의 상징을 아주 충실하게 구현을 해 놓았기 때문에 앞서 보신 카드들과 마찬가지로 초보분들이 공부하시기가 굉장히 좋은 덱이에요. 이거는 특히 애프터 타로 같은 베리에이션이 없기 때문에 정말 베이직하게 상징들을 보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멋있잖아요. 보고 있으면 되게 진짜 멋있어요. 그죠? 이렇게 딱 놓고 보면 반짝반짝 하면서 이 다크한 테두리 하며 딱 이렇게 약간 약간 묵직한 그런 멋이 나는 카드입니다. 다만 조금 디테일에 있어서는 떨어져요. 이 모든 카드에서 정말 예쁘게 표현되는 카드가 이 컵 2번 카드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세히 보시면 좀 사람을 되게 대충 그려놨어요. 초점이 잘 안 맞네요. 그죠? 됐다. 보시면 그죠? 특히 남자를 막 진짜 막 아무렇게나 그려놨고, 여기 컵 위에 솟아 올라와 있는 이 조화의 상징을, 이거 그 뭐죠? 카두세우스의 지팡이라고 하죠? 이거를 너무 뭐랄까 약간 아니 이렇게 두 연인이 사랑을 나누는 장면에 표정이 꼭 저랬어야 할까라는 생각이 들게 그려놓는 그런 디테일에서 약간 부족한 부분이 약간 보면 볼수록 눈에 띄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 기본적인 간지가 있다는 점이 많은 분들에게 매력 포인트로 어필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카드도 그림들을 조금 더 구경을 시켜드릴게요. 완드의 기사 카드 역시 자세히 보일수록 그래도 얘는 괜찮게 그려놨어요. 교황 카드, 그죠? 굉장히 베이직한 상징을 잘 표현을 해놨죠.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 컵의 왕, 그죠? 저는 항상 이 사람이 왜 컵의 왕인지 약간 보게 되면서 약간 의아하게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소드 에이스, 소드의 기사, 컵의 여왕, 펜타클 4번 카드. 와, 진짜 완전 완고해 보이는 얼굴이죠? 그죠? 안 줘!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소드 5번 카드, 소드 2번 카드. 다 굉장히 베이직하게 상징들을 다 잘 살려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맞아요. 단점이라면 이제 이렇게 약간 금박이 벗겨지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정말 소장용으로 가지고 계시거나 많이 안 쓰지 않으시면 약간 이런 금박이 벗겨지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감수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이 카드의 단점은 좀 라운딩 처리가 약간 거칠게 됐어요. 이 카드 이쪽 면이 손이 좀 아파요. 약간 손에 굳은 살이 잘 안 생기시는 분들이라면 셔플을 하실 때 여기에 손이 이렇게 쓰다기면서 좀 약간 손이 아프다고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런 점이 단점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 길이, 지금 오늘 보여드리는 이 세 개의 카드가 모두 이 세로 길이가 똑같이 길어서 역시 마찬가지로 손이 작으시면 셔플 하시는데 조금 어려움을 겪으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나쁘지는 않아요. 카드 재질도 나쁘지는 않고 그렇기는 한데 뭐랄까 완전 베스트야 라고 생각하는 카드들은 저는 이 카드보다 조금 위아래가 짧은 요 정도 되는 차이가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이렇게 하면 확실히 차이가 보이시죠? 요 정도 되는 카드들을 선호를 합니다. 그리고 로스카라베오사의 카드들은 확실히 좀 미끄러지는 느낌이 있어요. 이 뭐랄까 약간 뽀닥뽀닥한 느낌이 아니라 약간 미끌미끌거리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셔플하다가 약간 손이 미끄러질 수 있는 그런 위험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역시 가장 다작하는 회사이고 많은 유명한 카드들을 찍어내는 회사인 만큼 처음 카드를 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하실 만한 옵션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반 사이즈 카드 소개들은 이 정도이고요. 이제 나머지 두 개, 나는 손이 작으니까 작은 카드가 좋겠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한 미니어처 카드를 보여드릴게요. 미니덱. 미니덱은 이 카드도 많이들 보셨을 것 같아요. 모건그리어 타로 카드. 저는 개인적으로 틴 케이스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거는 케이스에 혹해서 산 점도 있어요. 근데 카드 자체도 굉장히 잘 만들어진 카드이고요. 그다음에 많은 분들께서 와 오늘 써주신 카드가 너무 예뻐요 라고 말씀을 해주신 에브리데이 타로 카드, 이렇게 두 가지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모건그리어 타로 카드는 딱 보시면 작아요. 그죠? 한 손에 쏙 들어오는 앙증맞은 사이즈. 그렇다고 해서 그림을 보기에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이즈인 것 같아요. 일반 그냥 카드랑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보시면 확실히 사이즈 차이가 확 나기 때문에 한눈에 보기에도 좋고, 스프레드를 여러 겹으로 쌓으실 경우에도 이렇게 위에 얹어 놓아도 두 장이 다 잘 보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모건그리어 같은 경우에는 미니 사이즈로 사기가 좋은 게 사람을 되게 크게 그려놔요. 보시면 카드에 거의 이렇게 꽉 찰 만큼 사람을 그려놓기 때문에 카드가 좀 작아도 상징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볼드하게, 그쵸? 여기 보시면 경계선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뚜렷하고 시원시원하게 그려놨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상징들을 시원하게 한눈에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카드들을 좀 치워야겠네요.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다시피 카드의 색감이 굉장히 뚜렷해요. 그래서 어떤 색채가 주는 인상들,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스프레드를 이렇게 9카드 스프레드를 깔았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딱 봤을 때 한눈에 어떤 색이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바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표정이나 이런 것들도 아주 시원하게 볼 수가 있을 뿐더러 색깔을 통해서 내가 직관적으로 이 리딩의 가장 지배적인 느낌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아챌 수가 있어요. 근데 색깔을 사용하는 이런 감각이나 이런 것들이 기본 웨이트 계열의 상징을 굉장히 이렇게 잘 살리고 있지만 약간 다르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도 이제 색깔의 상징이나 이런 것들을 왜 이 자리에 이 색깔을 썼는지에 대해서 조금 처음에는 공부를 하셔야 할 필요성이 있기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저는 이 카드 진짜 한동안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어요. 색깔이 굉장히 다채로워서 이렇게 딱 놓고 보면은 일단 기분이 되게 좋아져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 막 촌스럽게 쨍하게 색깔을 칠해 놓은 것도 아니고 그냥 보고 있으면 예쁘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그런 카드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특히 메이저 아르카나에서 보이시듯이 기본적인 상징들 굉장히 충실하게 살려놨고요. 정말 사람 표정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막 표정이 풍부한 건 아니지만 인물 묘사를 굉장히 잘 해놓은 부분이 마음에 들고요. 그쵸. 이것도 정말 딱 그냥 나는 인간관계에 되게 관심이 많다든지 아니면은 그림에 사람으로 표현된 것이 좋다든지 색깔이 좀 다양한 카드가 좋다든지 하시는 분들이 이제 특히 초심자용으로 정말 많이 추천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카드인 것 같아요. 볼드하고 대담하고 시원한, 그러면서도 셔플하기 좋은, 그죠? 완전 쫙쫙쫙쫙 섞여요. 그런 카드다. 뒷면은 조금 뭐 취향에 따라서 갈릴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카드입니다.
네, 이 카드도 정말 한동안 제가 진짜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이렇게 한 장씩 내려 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팀 케이스 메인에 있는 소드의 여왕 카드죠. 저 개인적으로 이 카드가 정말 예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마치 완드의 여왕처럼 이렇게 굉장히 붉은 장미들이 밑에 이렇게 숨어 있는데 칼을 들고 있지만 장미에 있는 가시처럼 이렇게 칼을 딱 세우고 있지만 사실 그녀의 안에 있는 어떤 열정이나 겪어왔던 일들을 많이 보여주는 그런 카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오히려 컵의 여왕보다도 컵의 여왕이 굉장히 여성스럽고 감수성 있고 예민한 느낌인데 이쪽이 훨씬 뭐랄까 미인형으로 제 생각에 미인형으로 그려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정도로 보여드리고 이제 모건그리어 카드 아무튼 미니어처 덱 중에서도 가장 웨이트 계열 특징을 잘 살린 전통 있는 모두에게 평가가 좋은 그런 카드이고 팀 케이스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특히 팀 케이스를 받을 수가 있다는 점을 제가 또 키포인트로 홍보를 해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모건그리어 덱은 여기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에브리데이 타로입니다. 이거는 국내에서 지금 살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거를 아마존에서 샀는데 아마존이 전반적으로 카드 가격이 다 싸요. 더 싸고 근데 배송비나 이런 거를 생각하면 약간 또이또이 비슷해지는 느낌이기는 해요. 배송비가 비싸니까. 그리고 배송되어 오는 동안 오래 걸려요. 그치만 아무래도 카드의 선택폭이 더 다양한 점이 장점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되게 이 카드를 예쁘다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가격도 되게 싸요. 한 10불, 12불 정도를 주고 산 것 같은데 우선 카드 재질이 되게 특이해요. 보시면 이렇게 옆면에도 이렇게 금박 처리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색깔 처리를 해놨는데 카드가 굉장히 두꺼우면서도 코팅지가 아니라서 그 떡지는 느낌이 없이 잘 셔플이 되는데 튼튼한 느낌, 사이즈도 제가 좋아하는 미니 사이즈고요. 그래서 카드 재질이나 어떤 라운딩이나 셔플되는 점에서는 저는 굉장히 만족하는 카드예요. 이게 진짜 약간 이렇게 얇은 카드들은 뭐 물론 그 나름의 어떤 싹싹 미끄러지면서 가볍게 셔플되는 느낌, 이렇게 스프레딩 할 때 좋은 느낌 같은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저는 아무래도 좀 제가 물건을 잘 고장내는 편이라 그런지 약간 튼튼한 느낌이 드는 카드들을 선호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약간 이거 비싼 종이 느낌이 난다 그래야 되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재질이나 이런 점에서 추천을 드리고 싶고 가격도 저렴하다. 이 두 가지를 장점으로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장점이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안에 카드랑 같이 매뉴얼북이 이렇게 같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매뉴얼을 이렇게 꺼내서 자석으로 또 돼 있죠. 이렇게 딸깍하고 자석으로 닫을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항상 읽을 수가 있는데 매뉴얼북이 굉장히 튼튼하고 글씨도 큼직큼직하게 쓰여 있어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바로바로 매뉴얼을 같이 가지고 다니면서 읽기가 좋으세요. 보통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상자 가게에 들어있는 경우가 많고요. 이 안에 이렇게 종이로 된 흑백으로 된 조그만 매뉴얼이 같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에브리데이 타로 같은 경우에는 매뉴얼도 굉장히 성의 있게 비싼 종이로 만들어져 있다. 정방향, 역방향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특히 초보자분들이 같이 이렇게 가이드북을 넣어서 가지고 다니시기에 굉장히 좋은 구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쵸. 매뉴얼도 뭐 나쁘지 않아요. 매뉴얼은 매뉴얼일 뿐. 근데 이 정도면 매뉴얼도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가. 이따가 넣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카드를 한 장씩 보여드릴게요. 기본적인 라이더 웨이트의 상징을 무척 잘 살렸습니다. 되게 심플하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역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색깔이 약간 뭐랄까 모노톤이죠. 흑백처럼 금색과 보라색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첫눈에 무슨 카드인지 바로 딱 이렇게 멀리 있으면 바로 보이지가 않는다는 그런 단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에게는 이게 첫눈에 뭔지 알아보기가 쉽지 않고 색깔이 주는 상징들을 모두 없애버렸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림 자체는 예뻐요. 많은 분들이 되게 예쁘다고 생각을 해주시고 저도 이 약간 무광이죠. 요즘 인싸들은 역시 무광이잖아요. 무광입니다. 예뻐요. 되게 예쁜데 조금 아쉬운 점은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뒷면의 보라색이 단색으로 칠해놓은 게 아니라 약간 얼룩 같은 그라데이션을 넣어놨어요. 저는 이게 조금 아쉽게 생각이 돼요. 그냥 단색으로 쫙 덮어버렸으면 훨씬 예쁘다는 느낌이 들 것 같은데 여기 뒷면에도 마찬가지로 약간 의미 모를 그라데이션을 이렇게 넣어놓은 게 약간 감점 포인트, 조금 감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되게 단순하면서도 약간 상징을 잘 살린 느낌이라서 누구나 되게 어떤 색깔적인 부분만 제외하면 무난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그런 카드인 것 같아요. 오히려 좀 눈, 코, 입을 안 그려놓은 게 더 예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플러스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또 서양인의 미감이랑 우리의 미감이 다 다르잖아요. 상징이 많은 부분 굉장히 단순화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꼭 필요한 것들은 다 알차게 들어가 있어요. 78장 다 잘 만들어져 있고 그죠? 여기 보면 이 월계수 쫙 그려져 있죠? 저지먼트 카드도 여기 잘 보면 요게 이렇게 관짝이죠. 관에서 다시 살아나오는 사람, 나팔 부는 천사 이런 식으로 상징들을 굉장히 충실하게 재현을 해 놓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손색이 없는 카드예요. 가성비의 면에서나 카드 재질의 면에서나 상징적인 면에서나 손색이 없는 카드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단순화된 상징들도 결코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기 때문에 뭐랄까 약간 미니멀리즘을 잘 구현해낸, 그렇다고 해서 막 너무 추상적이 되거나 너무 기하학적이 되거나 그러지 않고 굉장히 친절하다는 느낌이 드는 그런 카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카드도 색감적인 면만 조금 답답할 수 있는 점이 있지만 그래도 제가 굉장히 추천을 드리고 싶은 카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에브리데이 타로 덱 그리고 모건 그리어 덱 이렇게 두 가지를 초심자용 미니 덱으로 소개를 해드렸어요. 사실 다른 카드 덱들도 많이 있는데 한 자리에서 모두 소개를 해드리기는 어렵고 해서 오늘은 초보자를 위한 제가 가지고 있는 덱 중에 추천할 만한 덱들을 모아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다음에 또 제가 카드 소개 영상을 준비해서 그때는 제가 가지고 있는 아트 덱이나 새로 산 덱들 좀 사용한 후기 같은 것들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하바별타를 하면서 저에게 메일로 타로 뭐 강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도 계셨고 제가 가지고 있는 카드에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수집벽이 있는 만큼 또 예쁘고 좋은 카드들 많이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싶고 뭐 이렇게 강의나 이런 것까지는 아직 정말 생각하고 있지 않기는 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많은 정보들을 다양한 형태로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컨텐츠가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읽어보고 생각해서 준비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의 카드 소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예쁜 카드 가지고 찾아올게요. 여러분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 안녕.